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퓰리처상에 빛나는 도리스 컨스 굿윈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치열함입니다. 책에는 4명의 대통령이 나오죠.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나오는데 이 치열함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바로 린든 존슨입니다. 치열함의 화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했는지 린든 존슨이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린든 존슨은 4명의 대통령 중에 어떤 조직이든지 성공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면성실, 치열함이 어느 곳에든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태도였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이후에 제가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어떤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한번 우리가 한 1년 정도는 정말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린든 존슨보다 치열하게 일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한 동료 교사는 그는 이른바 여가 시간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한 마을 사람은 그는 항상 빠르게 걸어 흐릿한 형제처럼 보였다고 회상했다. 질질 줄 모르는 활력, 끝없는 야망, 조직적으로 이르려는 강박증은 그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로 이어졌다. 린든 존슨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면, 이 표현만 봐도 아시겠죠? 그 도시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이 린든 존슨이고,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한 사람도 린든 존슨이고, 자기에게 여가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람도 린든 존슨이고, 무엇보다 이 표현이 재밌어요. 항상 빠르게 걸어서 흐릿한 형제처럼 보인대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린든 존슨입니다. 정말 미친듯이 치열하게 살았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 박사님. 그래서 린든 존슨을 저번에 전국박도 보니까 신든 존슨이라 하더라고요. 실제로 린든 존슨을 읽어보시면, 제가 신 박사님과 가깝게 있잖아요. 싱크로율이 한 90%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이런 린든 존슨처럼 평생을 살기 힘들어요. 그건 좀 별로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너무 이렇게만 살면 힘들잖아. 저는 여가 시간도 매우 중요하고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1년 정도는 미니멈, 2년 3년도 괜찮은데 1년 정도는 최소한 이 린든 존슨에 준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1년은 뭐니 해도 2008년입니다. 제가 30살 때인데, 그때 제가 1년에 책을 300권 정도 읽고요. 글을 일주일에 한 5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 정도는 글을 썼죠. 근데 독서만 300권 한 게 아니라, 그때 경제 기사를 한 하루에 200개 정도 읽었고요. 그리고 보고서도 3, 40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백수가 아니었고요. 그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고서랑 기사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읽었던 거고요. 책이랑 글은 다 퇴근하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근무가 여튼 7시부터 5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그것도 있네요. 출퇴근 시간에 이코노미스트를 항상 읽어가지고, 출퇴근 시간 합쳐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때 영어 이코노미스트를 읽어서 영어 독해를 상당히 많이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7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근무해서 일을 하면서 또 제가 경제 기사나 보고서 많이 읽고, 끝나고 나서는 바로 제가 그때 이제 빵집과 카페를 같이 하는 곳이었거든요. 뚜레쥬르. 거기에서 제가 책을 읽고, 그래서 자기 전까지 책 읽고 글 쓰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독서하고, 또 필요하면 글 쓰고. 근데 심지어 주일에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애를 보는 것이 뭐 치열함의 기준이 들어가면 할 수 있죠. 애 보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아무튼 그때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살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온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물론 첫 번째는 당연히 성장형 사고방식, 나의 잠재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100번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까지 거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고,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워낙 관심이 많아진 상태에서 제가 근무했던 곳도 뭐 국제경제에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관심사가 쏠리면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됐는데, 독서를 하게 되면서 깨달았죠. 내가 원래 독서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1년에 이렇게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 이거는 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도전하다가 금방 포기했던 많은 것들, 내가 알고 보면 내가 원래 그거를 못할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성장형 사고방식, 그리고 나에 대한 잠재력, 그 이후부터는 내가 노력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플러스 요인이었고, 그때 어떤 자신감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당연히 지적으로도 많이 30살 이전과 이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20대 때 제 어떤 지적 빈곤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명확하게 느껴져요. 정말 아는 거 없이 정말 씹어린 게 많았구나. 말은 또 아는 척은 뭘 많이 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아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다행히 그때 제 모습이 한숨이 나올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 제가 지적으로 많이 성장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1년 동안 그렇게 미친 생활을 하면서 머리가 튀었다고 해야 되나요? 지적으로 몇 단계 성숙하게 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더불어서 제가 더 넓은 시야만큼이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고,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섬으로 비유하면, 지식을 키우면 섬이 커지잖아요? 섬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 섬에 닿는 해안선의 면적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바다가 더 넓구나 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고 겸손함도 느끼게 되는 그런 것도 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다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년 정도만큼 치열하게 살지 않았어도 되게 독서, 글쓰기, 또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그래도 상대적으로 20대 때 살았던 거에 비해서 열심히 사는, 그리고 좀 그때에 비해서 좀 더 탁월하게 사고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됐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직업도 얻었죠. 그 이후 제가 그 작가가 되니까. 그래서 딱 1년 동안 미치니까 임계점이 넘어서서 어느 정도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제가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무엇보다 저는 1년 동안 살았을 때 이제 독서와 글쓰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독서와 글쓰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것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독서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독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구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항상 책이나 어떤 텍스트나 보고서를 찾아봅니다. 뇌피셜이 아니라 자료를 찾아봐요. 그 자료를 근거로 맥락에 맞게끔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제 편견이나 제 생각으로 그냥 딱 얘기하는 게 많았죠. 지금은 무조건 찾아봅니다. 책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서 독서의 힘을 알았던 게 컸고, 글쓰기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논리력을 키워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통 능력으로서의 어떤 그 힘? 글을 잘 쓴다는 거는 다른 사람과 어마어마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특히 1대 다수로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이트도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구나. 그래서 제가 신 박사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신 박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경영은 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영준아 네가 글을 정말 잘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워낙 글을 잘 쓰죠. 그래서 실제 저희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 박사님께서 어떤 경영의 어떤 비전이나 나의 방향에 대해서 수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소통 능력인 거죠. 경영이라는 건 리더십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글로 하는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어떻게 정치를 하죠? 연설로. 연설은 뭐죠? 글이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국민과 함께. 왜냐면 대통령은 대부분 선출된 권력이죠.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1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서 제 인생이 바뀔 정도로, 자 그때 이렇게 안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큰일 날 뻔했구나 랄 정도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이 린든 존슨처럼, 최소한 저처럼 한번 1년 정도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으신 분,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약간 피상적으로 혹은 끌려가면서 치열해지는 거 말고요, 본인이 주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린든 존슨은 이렇게 뭐 여가 시간이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주도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가용 시간과 모든 힘을 쏟았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그 일 때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걸 얻을 수 있고 더 큰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아직 이렇게 린든 존슨에 준하게 혹은 저하고 비슷하게 치열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면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해서, 더 길게는 말고 1년만이라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경험이 까맣게 옛날이야. 10년, 20년, 30년 됐어요. 물론 이제 30년 됐으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제2의 인생, 또 제3의 도약을 위해서 또 6개월, 1년 정도 한번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본다면 그 가운데 많은 것들 우리가 얻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